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은 기초법 추론의 논리 구조, 예측 오류, 마코프, 브레킷, 중첩, 내면의 훈련, 추론.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은 뇌는 감각 자료에 대해서 추론하여 감각 정보를 생산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 단일성, 동시성, 연속성, 체화성, 수동성을 만들어내며 그 결과 안정적이고도 일관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체인 의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내는 것일까? 답은 뇌의 추론 능력에 있다. 눈, 귀, 피부 등 다양한 감각기관이 우리의 뇌에 전달하는 감각 정보는 매우 이질적이다. 뇌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감각 정보들을 통합해 지각 편린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에 펼쳐진 사건과 사물들을 구성하며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몸담은 환경이라는 하나의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의미 있는의 뜻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생존하기에 적절하다라는 것이다. 우리 뇌가 어떻게 개별적인 감각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되는 정보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통합의 문제이다. 이는 뇌가의 오랜 난제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통합이 의식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정보로부터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순간순간 발생하는 개별적인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고 거기에 의미와 해석을 붙여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기억의 단위가 된다. 이것이 경험에 대한 모든 일화 기억이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이유다. 의식은 스스로 만들어낸 즉각적인 기억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의식은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 우리가 하는 경험은 감각 자료의 의식의 스토리텔링이 더 씌워진 것이다. 고통, 슬픔, 두려움, 즐거움 등의 감정적인 반응은 주어진 경험에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해서 내면 소통 훈련의 출발점은 바로 의식이 스토리텔링을 덧서우기 이전의 원질인 감각 정보에 접근해 보는 것이다. 현상학적으로 말하자면 판단 중지이고 성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미발제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습관 때문에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과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경험자가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험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아라고 한다면 배경자는 그리고 경험자의 스토리텔링을 들어주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더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자아다. 그러기에 경험자는 고통과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과 행복감도 느끼지만 배경자는 그렇지 않다. 다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경험자를 조용히 알아차릴 뿐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자의 의식이 평소에 하는 기능에 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의 스토리텔링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된다. 지극히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 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내면 소통이다. 내면 소통은 시끄러운 대화가 아니라 고요한 침묵이다. 배경자를 알아차리면 내면 소통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제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것은 강력한 자기 참조 과정의 훈련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의식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의미 부여가 필요하고 의미 부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시각이든 청각이든 특정 감각 자료부터 어떠한 지각 편린을 얻어내는 과정에는 적극적인 추론의 과정이 요구된다. 감각 자료는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을 저절로 표상하지 않는다. 감각 자료로 주어지는 것은 빛에 의한 시각세포의 활성화, 소리에 의한 청각세포의 활성화 등일 뿐이다. 그러한 감각 자료는 항상 우리 몸을 통해서 유발된다. 우리의 의식은 유입되는 다양한 감각 자료를 기존의 내적 모델을 바탕으로 추론해낸다. 우리의 뇌가 자극하는 모든 정보는 감각 자료라는 원료를 바탕으로 의식이 생성해내는 것이다. 능동적 추론의 결과로 나타나는 착시 현상.
무슨 의미인지 얼른 알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런 그림 올 때 내는 평소에 더 바쁘게 작동하며 열심히 추론한다. 주어진 시각 정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형태에 대한 시지각뿐 아니라 색상에 대해서 시지각 역시 내의 강력한 추론에 의존한다. 시각적인 추론 과정에서 내적 모델의 작동, 여러 가지 색의 선을 교차해 그려 넣었을 뿐이다. 시각적 추론의 또 다른 예를 보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실제 눈으로 들어오는 위아래 이제 이 그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경계를 가려보라. 순식간에 위아래가 같은 색으로 보일 것이다. 가추법, 추론의 논리구조, 연역법과 기납법 그리고 가추법. 내가 내적 모델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내가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조작해 재생해낸다. 이러한 의미 부여 과정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바로 찰스 샌더스 버스가 말하는 가설적인 추론 혹은 가추이다. 붉은색의 부드러운 꽃잎을 가진 꽃 한 송이를 보며 장미꽃이라고 지각하는 과정에도 가추가 필요하며 꽃을 꽃이라 지각하는 것이니 혹은 붉은색을 붉은색이라 지각하는 과정에도 가추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버스의 논의를 해서 가추를 보자. 기납법 가추의 세 가지 논정 형태를 비유한다. 연역은 규칙, 이 증언의 안에 있는 모든 콩은 하얗다. 사례, 이 콩은 이 증언에서 나온 것이다. 이 콩은 하얗다. 기납, 이 콩은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 콩은 하얗다. 이 주머니에 있는 모든 콩은 하얗다. 가설, 규칙,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콩은 하얗다. 이 콩은 하얗다. 이 콩은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 콩 주머니 예를 설명할 때 벗어나지 가설적인 추론을 뜻하는 단어로 제한하지 않는 상태를 이를 가설, 하이포시스라고 불렀다. 버스의 저서를 보면은 가추법을 가설을 비롯해서 추론, 가설적인 추론 과정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세 번째 논증법을 에버덕션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버스는 이 세 번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2장에서 아바고게라고 이름을 완전하게 묘사했던 논증 형태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바고게라는 논증법은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었다. 버스에 따르면 이것은 전적으로 멍청한 아펠리콘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그의 유고는 200년이 넘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을 거액을 주고 사들인 것이 테우스 출신의 부자이자 서적 수집가 아펠리콘이다.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은 로마로 옮겨지고 유명한 서유학파 학자였던 티라니온에게 전달되었는데 뛰어난 문법학자기도였던 티라니온 역시 아펠리온의 편집은 지나칠 정도로 엉터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연역법, 기납법, 가추법인데 그중에 가추법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에버덕션을 가추법으로 번역하기까지 버스 철학, 아파고개, 셜록 홈즈의 추리와 가추법의 구조, 셜록 홈즈의 추리 과정을 통해서 가추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홈스 가추법, 연역법의 도중엔 결론이 도출된다. 기납법은 근대과학의 기본적인 논리구조다.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사례와 결과를 발견함으로써 진리로서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기납법은 어느 정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 한편 가추법은 결론의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형편없고 불확실한 논증법이다. 이처럼 가추법의 정확성은 연역법은 말할 것도 없고 기납법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가축법은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논증법이다. 가축법, 오메르토 에코가 지적했듯이 케플러가 행성의 타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행성에 관찰한 여러 위치를 얻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타원이라는 도형을 거슬러 세우고 추론한 결과이다. 가축법은 연역법이나 기납법과는 달리 논리학자나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일생생으로서 연역적 혹은 기납적인 논증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다. 우리는 일상에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규칙을 바탕으로 실제 비가 오는 날 과연 땅이 젖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연역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비가 올 때마다 땅이 젖는다는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는 규칙을 기납적으로 도출해내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퍼스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한 사례로 든다. 퍼스에 따르면 장미꽃 한 송이를 장미꽃으로 지어가는 과정에도 가축가 필요하다.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장미꽃은 이러이러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인간의 모든 직업 과정에서 반드시 가출을 하게 된다는 퍼스의 통찰은 현대의 뇌과학과 특히 인공지능 설계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가축법적인 규칙이다. 무의식적인 추론과 딥러닝 모델의 시작.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그림을 보자. 물리학자 생리학자 헬름 홀츠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각할 때 반드시 추론 과정을 거친다는 아이디어를 퍼스보다도 앞선 약 150년 전에 최초로 제시했다. 헬름 홀츠에 따르면 시지각은 의식의 통제를 넘어서는 자체적인 법칙을 따른다. 분명한 사실은 헬름 홀츠가 뇌의 기본 작동 방식에서 핵심은 무의식적인 추론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론화했다는 것이다. 시스템. 강박 정보에 대한 연결망 정보를 계속 상위로 올려주는 상향식 과정을 힌트는 각성 상태라고 불렸는데 이대주로 인지 연결망 중심의 인공 뉴런들이 작동해서 생성 연결망의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변화시킨다. 시각적 추론 과정에서 내적 모델의 작동. 예측 오류와 자유에너지의 원칙,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법칙. 칼 브리스턴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자로서 FMI 감각자를 바탕으로 지각 편리를 생산하는 헬름 홀츠 머신의 인지 모델이고, 때는 여러 감각 기능을 통해서 받아들인 감각자를 바탕으로 그런 감각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론해 내고자 한다. 하나의 생명체가 자신의 움직임의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가져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다. 예측 오류 수정의 움직임이 가능한다는 개념은 헬름 홀츠도 이미 갖고 있었던 것과 같다.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주체 자의식. 브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은 감각 정보의 처리 과정과 행위 정보의 처리 과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본다.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는 안구 운동을 분석해 보면 안구는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안구는 계속 새로운 시각 정보를 유입해서 생성 모델을 업데이트한다. 자유에너지 원칙에 따라서 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자면 내부 상태를 주관하고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어떤 주체, 에이전트가 존재가 꼭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능동적인 추론은 감각 자료에 대한 외지한 추론을 통해서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뇌에 전달되는 감각 정보에는 외부 환경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몸 움직임이나 위치에 대한 고유 감각 자료와 신체 내부의 내장기관으로부터 전해지는 내부 감각 자료도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특히 특정 감각 정보가 나의 내부와 외부적에서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뇌는 자신의 내적 모델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감각 정보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려 하고, 이에 따라서 예측 오류를 줄이는 내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이 시스템의 최상단에는 추론하는 주체인 자의식이 등장하게 된다. 자의식은 예측 오류 최소화 과정의 논리적이어도 필연적인 기결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자기 확정이다. 뇌는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자각, 학습, 의사결정 등도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마코브 블랭킷 능동적인 출원 과정을 위한 모형. 마코브 체인과 마코브 블랭킷. 자연의 원칙은 뇌의 기능만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론 인간 사회의 조직이나 인공지능 시스템 등 유사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자연의 원칙은 유용한 이론적인 틀이 될 수가 있다. 경계는 외부에서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없게 한다. 오직 내부로 둘러싸고 있는 경계만이 관찰될 수 있을 뿐이다. 마코브 블랭킷은 마코브 체인이라는 개념을 유대와 벌이 확장해서 발전시킨 것이므로 먼저 마코브 체인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한 지역에서 이번 선거에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됐는가는 다음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두 선거는 마코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내가 무슨 색을 입을지도 아마도 내가 어제 무슨 색을 입을지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고 내일 무슨 색 옷을 입을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커뮤니케이션. 마코브 블랭킷은 마코브 체인으로 묶인 여러 사건의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펄은 각 사건과는 확률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그래프 모델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코브 블랭킷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러 사건의 발생 확률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하나의 특정 사건 혹은 노드 A가 어떤 상태인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드들의 최소한의 집합이 고 노드 A의 마코브 블랭킷이다. 어떤 유기체의 내부를 노드 X라고 하자. 마코브 블랭킷을 통해서 본 생명체의 4가지 상태에 따르면 외부, 내부, 감각, 행위의 4가지 상태가 있다. 감각 상태와 행위 상태의 작동 방식은 매우 비슷하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감각 정보와 내적 모델에서 생성하는 예측간의 차이가 바로 예측 오류이고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감각 정보를 바꾸기 위한 것이 행위이다. 그리고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예측 내용을 바꾸는 것이 지각이다. 감각, 외부, 내부, 행위. 뇌의 추론 시스템은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행위를 통해 새로운 감각 정보를 얻고 동시에 감각 정보에 대한 예측을 바꿔서 지각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추론과 예측 오류에 대한 설명은 일종의 비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코브 블랭킷의 행위 상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부 상태와 마코브 블랭킷 자체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생명체 외부, 내부, 행위, 감각 상태의 상호 방식을 마코브 블랭킷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게 될 내면 소통의 개념에 큰 도움이 된다. 의식은 움직임 자체가 주는 감각 정보의 움직임이 외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세상에 관한 단일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대개 감각 행위 관련 정보는 마코브 블랭킷의 자체적인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마코브 블랭킷과 내면 소통.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의식 안에 스토리텔러가 존재하게 된 근본 이유는 능동적인 추론 과정의 위계 질서에서 최상단에 존재하는 생성 질서가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타인과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앞의 3가지 방법에서 능동적인 추론 과정에 심각한 예측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환각이고 4번째 방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망상이다. 다른 사람들의 마코브 블랭킷에 존재하는 내부 상태들과 현저하게 다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 실질은 환각이나 망상을 지닌 것이 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은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내부 상태인 의식은 감각 상태에서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중요한 추론을 해야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추론해야 한다. 이 감각을 일으켜서 나인가? 아니면 너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이 근원인 내부인가? 외부인가?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은 자의식의 기본 요소이다. 자의식은 실제 경험하는 것과 다른 현실을 내 의도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기확신의 결과물이다. 시간적인 두께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움직이면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자의식은 항상 외부에 대한 인식, 지각과 행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자, 의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의식이 있는가?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의식이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 각성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은 불이론에 입각하는 수행 전통이 불이론적인 알아차림인데 그 핵심은 일상적인 경험의 기반이 되는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마커 블랭킷 관점에서 본 소비팅 운동. 매칭거의 주장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가상현실에서의 가상자아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내는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는가? 내부 감각은 마커브 블랭킷의 일부인 내 몸으로부터 전해지는 감각정보. 소매팅 운동은 외부 환경에 제공하는 감각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운동이다. 나의 상태와 움직임을 지켜보고 반응하는 것은 곧 경계와 내면 간의 소통이다. 그것이 곧 수행이다.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 자극의 변화 없이 혼자 특정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내부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효과적인 내면 소통 훈련이다. 그래서 움직임의 기반 명상이다.